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 365 순서입니다. 두통. 두통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는 통증입니다. 머리 아파 골 아파 하는데 정말 두통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 보면은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때로는 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바로 그 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순열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통,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인데 이걸 질병으로서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두통은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머리가 아픈 모든 질환의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단지 한의학이나 양의학이 두통의 원인을 서로 다른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네. 치료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두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만 이제 두통 한 가지 증상만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는 드물고 네. 주로 어지럼증이나 신체 통증, 불면증, 소화장애 등의 질환들과 함께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머리가 아프다. 그렇지만 사실 느끼는 사람이 어떤 데는 설명도 잘 못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분명한 앞머리가 아프다, 편두통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통의 종류가 많습니까? 예, 우리가 동의보감에 보면 네. 정두통, 편두통, 풍한두통, 담골두통, 기골두통, 열골두통, 네. 습골두통, 미렁골통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간략하게 이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부위별로 앞쪽이 아픈 전두통, 옆쪽이 아픈 편두통, 머리 꼭대기가 아픈 정수리 통증 등으로 나누고요. 이제 원인에 따라서는 기혈이 과부족하거나 감염 질환, 혈액순환의 이상, 신경의 과흥분 등으로 나타나는 두통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통 중에 가장 흔한 두통은 뭡니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두통은 주로 이제 감기나 독감, 식중독 등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열과 함께 나타나는 두통이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제 자율신경의 이상에 의해서 뇌신경이 과흥분되거나 기능 저하가 오면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네. 주로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두통은 만성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 들어보면 신경 과흥분 이런 원인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원인이 그러면 두통별로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주로 이제 감염에 의한 두통은 발열이 함께 나타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총동원되기 때문에 열이 나게 되고요. 열이 나면 뇌혈관의 압력이 증가하고 노폐물도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두통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두통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외상이나 혹은 종양, 혹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도 머리가 아파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되게 두통을 쑤신다, 터질 것 같다, 무지익하다, 여러 표현이 있는데 네네. 두통마다 증상 차이 그리고 어떤 증상이 되게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주로 이제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두통은 머리 전체가 극심하게 아픈 경우가 많고요.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두통은 주로 심하게 아프지는 않은데 생활에 지장을 주고 무겁다, 뻐근하다, 멍하다, 성가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기억력이나 집중력, 판단력 등의 이제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주로 뇌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 같은 출혈성 질환은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거나 둔탁한 물건에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하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하는 두통은 특징적으로 마비감, 혀가 마비된다, 팔다리가 마비된다, 혹은 구토가 동반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은 은근하게 아픈 사람도 있고 아주 극심하게 아픈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지속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아픈 것이 머리라는 부위의 어느 부분이 고장나서 아플 수도 있지만은 전혀 엉뚱한 데에 고장이 나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온 몸을 지배하는 뇌가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부위의 질병이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눈이나 귀, 치아 같은 곳의 이상으로 인해서 해당 부위의 통증하고 연결되어서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부르는데 긴장성 두통은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자율신경의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흥분을 하게 되면 뇌신경에 과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고 노폐물도 더 증가하고 뇌척수액의 압력도 증가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대신 이제 부교감신경이라는 데가 약해지면 위장관 질환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소화장애나 과민성 대장 혹은 전립선염, 방광질환, 자궁질환 이런 것들과 함께 동시에 두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두통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한의학에서 두통의 치료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혈이 부족한 경우, 둘째, 어혈이나 담음 등 노폐물이 쌓여서 아픈 경우, 셋째, 칠정이 손상된 경우, 이때 칠정은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넷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요. 그에 맞는 한약 처방이나 침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체질이라는 것에 의한 그 치료법의 차이도 있습니까? 그 체질은 이제 사상 체질을 말하는데요. 네. 되게 체질을 질문하는 거니까요. 예. 체질 관계는 저는 두통 치료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건 의사에 따라서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질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체질을 나누어서 이제 처방이나 치료 방법을 달리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생리적인 경우 원인에 따라서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설명 들으면서 뇌종양이나 뭐 뇌졸중 이런 질환으로 만약 두통이 발생한다면 두통 치료만을 위한 그런 조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보통 뇌종양이나 뇌졸중은 위험한 질환이긴 한데요. 네. 대부분의 두통은 원인이 뇌졸중이나 뇌종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뇌종양은 초기에는 그 증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주변 조직을 압박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통이 만성적으로 오래 잘 낫지 않거나 이 언어의 이상, 감각마비, 구토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두통 이외의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MRI나 CT 촬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경우에는 특히 구토나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꼭 여쭙고 싶습니다. 뭐 방송에서 그 진통제 선전을 하도 많이 해서 저도 알거든요. 네네. 어떨 땐 두통에는 뭐 이거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약을 두통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잡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장복하는 약. 네, 아주 많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두통약이나 근육통증에 쓰는 약, 관절치료 약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두통약이 대부분 이제 진통소염제인데요. 단기적으로 혈액의 흐름을 줄이고 염증을 차단하면 증상을 완화해서 통증이 줄어드는데요.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 기능에 무리가 온다든지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진다든지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진다든지 혹은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단기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병원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픈데 원인이 없다. 뭐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통도 뭘 뚜렷이 아픈 데가 없는데
두통이 지속되는 그런 사람이다.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럼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병원 가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학적인 검사나 이제 비주얼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는 대개 구조의 이상이 와야 됩니다. 종양이 있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뭔가 혈전이 막혔다든지 혹은 혈액의 어떤 성상의 변화가 왔을 때 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두통은 신경의 어떤 이 전도 이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전류라고 하는 것에서 생기기 때문에 검사로 잘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머리를 늘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 차나 또는 약재, 음식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머리는 주로 이제 시원하게 해주면 병이 없어지는데요. 아, 머리는 시원하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네. 두무, 냉통, 복무, 열통이라고 해서 머리는 시원하게, 배는 따뜻하게 해야 되고 두통에는 그래서 청열요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청열요법? 예, 열을 시원하게 내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약재로는 이제 황금, 결명자, 국화, 알로에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녹차도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오히려 두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생강차, 계피차, 울검차, 강황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건강은 항상 평소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 두통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두통은 혈액순환과 관련이 제일 깊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두통이 생길 수가 없는데요.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뇌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이 잘 배설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서 운동을 많이 권장합니다. 네.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충분히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신경을 과열시켜서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네. 네. 앞서 말씀드린 운동도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 도구가 되고요. 음악을 듣거나 뭐 영화 보기, 여행하기, 명상하기 등도 이 뇌신경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두통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 360